그럼 134번. 광석에 뭐가 좋아지면 논의 간접 환율이 놓아진다. 광석이 환원이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환원이 잘 된다. 피환원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접 환원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환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피환원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 135번. 광석을 과열시 분화하는 현상. 분화하는 현상이니까는 뭐 열할이라 그러지. 이걸 열할. 그래서 열할도가 높은 거는 가급적이면 안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아까 앞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열에서 팽창이나 수축하면서 이렇게 분화되는 현상, 특히 이제 팽창하면서 이렇게 분화되는 현상이 열알이고, 그 다음에 이 광석을 고루에 사용할 경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화돼서 깨지는 거니까 통기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통기성이 떨어지면 뭘 유발합니까? 행잉이 유발되죠. 행잉이 유발된다. 그 다음에 소결광의 환원 분화, RDI라고 표현됐을 겁니다. RDI. 그래서 환원 분화를 방지하는 방법, 즉 환원 분화 지수를 낮추는 거죠. RDI를 낮추는 방법. 결국은 그러면 소결광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 방법이라고 뭐 거의 좀 많이 유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소결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결 과정에서 충분한 온도하고 충분한 시간을 줘갖고서는 충분하게 그 소결이 잘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소결광의 그 강도가 높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결광 중에 슬래그 양을 조금 더 늘립니다. 그래서 슬래그 양을 늘리고 그러면 결국은 CAO 즉 자용성 소결광 형태로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해서 좀 소결광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장인물이 고론에서 400에서 600도씨 구역은 좀 통과 시간을 좀 짧게, 그러니까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내려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400에서 600도 구간이 요 노흉 요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려고 하면 밑이가 좀 넓어야죠. 그 다음에 137번. 고론에서 용용하기 쉽고 유동성이 좋은 슬래그는 그 유동성이 좋고 용용하기 쉬운 거는 통기성이 좋아요. 통기성은 좋은데 이제 좋고 이제 반대로 점성이 크면 여기 이제 점성이 크겠네요. 점성은 이제 끈적끈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성이 크면은 노벽에 부착되고 행잉이나 슬립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점성은 작아야 되는 거지. 유동성하고 점성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점성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점성이 작다는 얘기. 반대로 점성이 크면은 유동성은 그래서 만약 점성이 크면은 유동성은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점성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점성이 크면 유동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통기성도 또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통기성부터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통기성이 좋으면은 슬래그의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죠.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점성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노벽에 부착되는 것도 좀 덜하고 행잉도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통기성이 나쁘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성은 높아져서 행잉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138번. 고로의 조업은 조업의 일대기, 고로의 일대기는 맨 처음에 불을 붙이는 화입이 있겠죠. 불을 붙이는 화입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서 보통 한 15년 정도, 10년에서 20년 이렇게 쓰면 맨 마지막에는 종풍 조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풍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입 조업에서 종풍 조업 이렇게 되는 거죠.
종풍조업도 순서가 있죠. 종풍조업의 순서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클리닝, 감척, 노저, 주순행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닝, 감척, 노저, 노저 출선, 그 다음에 주순행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를 해체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조금 설명을 아마 이 뒤에 있을 겁니다. 자, 140 없나요? 어디에 있을 텐데요. 중간에 가다 없으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죠. 140번. 고로의 건설공사 혹은 개수공사가 완료되면 노체의 연화의 건조에 들어간다. 이제 처음에 이제 고로 건설했을 때 내화벽돌을 건조를 시켜야 되죠. 건조도 상당하게 좀 시간을 걸려서 오랫동안 건조를 하거든요. 너무 급격히 그냥 하면 대부분의 이런 내화벽돌들이 그 온도 급변에 의한 스풀링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온도 상승에 의한 연화가, 즉 내화벽돌이 스풀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이제 스풀링 현상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목지부의 균열을 방지해요. 목지란 얘기는 내화벽돌과 내화벽돌 사이를 요렇게 연결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지부가 여기가 균열이 쉽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41번. 고로 건설 개수공사 후 실시하는 노체 건조 작업의 종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거는 전 수분 갖고 판단하는 거죠. 건조 작업할 때, 그래서 고로가 이렇게 건설되고 나면 이 안에 내화벽돌이, 여기를 이제 천천히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화벽돌에 있는 수분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노정에서 이제 수분 검출하고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노정에서 수분이 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에 내화벽돌이 다 건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이렇게 건조가 되고 나면 건조가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142번 여기 있네요. 노체 건조가 완료가 되고 나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논에 이제 장인물을 장입하는 거죠. 고론에다가 장인물을 장입하는데, 그걸 보고 충진 그렇게 표현합니다. 충진 작업. 자, 이때 이제 장인물을 장입을 할 때 요렇게 좀 틀려져요. 고로가 노구가 있고, 그 다음에 노흉, 그 다음에 보씨, 노복, 보씨, 그 다음에 노상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장입을 하는데, 노저니까 밑바닥이죠. 노저에서 그 다음에 풍구 레벨이면 거의 요 보시 시작되는 부분 거의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까지는, 여기까지는 침목을 하거든요. 침목이라는 얘기는 나무를 집어넣는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싸서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광석, 코코스도 집어넣고, 광석 집어넣고, 또 코코스 집어넣고, 광석, 그 다음에 코코스, 광석,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침목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그러고는 이제 불을 붙이면은, 요 나무에 불어가서 이제 불이 붙겠죠. 그래서 이제 불을 붙이는 작업이 화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침목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위에서 장임하는 장인물을 요 나무가 먼저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죠. 여기 요거 쌓여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초기에 용용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 있는, 요 바닥에 있는 내화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용적하름으로부터 연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 바닥 같은데 혹시 조금 그 내화물이 좀 덜 말랐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초기에. 그 다음에 충진을 끝내고 충진물에다 점화하는 거. 아까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송풍을 하는 거. 송풍 시작하는 게 이제 화입이라고 합니다. 화입. 보통 이런 고로 처음에 불 붙일 때 보면 꼬박꼬박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가서 여기다 불을 딱 붙여주고 그러죠. 텔레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종풍 조업 얘기가 나오네요. 자, 종풍호, 아까 종풍 조업 순서가 클리닝 조업, 그 다음에 감촉 조업, 클리닝, 그러니까 이제 클리닝 조업, 클리닝, 그 다음에 감촉, 그 다음에 노저 출선, 그 다음에 주순행각,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 다음에 전 해체 작업이죠. 해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풍 조업 순서인데, 우선 이제 첫 번째 클리닝 조업이란 무엇이냐, 이게. 그래서 종풍 후 내용물의 해체 및 공사를 용이하기 위해서 종풍 일주일 전부터 실시하는 조업. 그런 이제 종풍의 첫 단계죠. 그래서 클리닝 조업은요, 즉 고로가 이렇게 있으면 고로 이 내부에 어떻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각종 광석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러거든요. 또는 그 슬래그 같은 것도 이렇게 노벽에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이렇게 좀 부착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용성 같은 것도 이렇게 부착되고 있는데, 이런 걸 전부 다 더 온도를 높여갖고 이런 걸 싹 깨끗하게 싹 녹여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잔존하는 거를 싹 녹여내는 것이 이제 클리닝 조업입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클리닝 조업이에요. 그래서 자, 146 보면 종풍 후 노저 등의 부착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업 방법 두 가지 이제 클리닝 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OC를 낮게 하는 거죠. OC를 낮게 한다는 얘기 뭡니까? C를 많이 넣는 거죠. 광석은 적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SI는 높게 합니다. SI를 높게 해서 슬래그 염기도를 좀 낮춰야 돼요. 슬래그 염기도가 낮아지면, 그래서 SI가 높게 돼서 슬래그 염기도가 낮아지면은 이거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요. 유동성이 아주 개선됩니다. 그래서 전 쉽게 흘러내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장애물 중에 TiO2의 성분은 좀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슬래그 유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풍조 없이 논의 OC의 저하 혹은 장애물 레벨의 저하로 노정 온도가 상승할 때 조치 방법은, 자, OC가 저하되면 광석은 적고 C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발열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서 즉 노정 온도, 즉 고로의 꼭대기 부분에 노정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이럴 때는 전 노정으로 증기를 불어서 또는 살수를 해서 온도를 낮추는 거죠. 자, 가만 있어봐요. 여기에 잠깐 뒤 좀 한번 잠깐 가보고 올게요. 혹시 다른 거 얘기가 어랍쇼? 저기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왜 뒤로 갔냐면, 아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요 클리닝 조업, 지금 클리닝 조업까지는 설명을 했죠. 그러면 전 감촉 조업은 뭐냐, 이게 감촉 조업은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리닝 해갖고 점점 이런 용익물을 점점 밑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로가 맨 처음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갖고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요 위에서부터 깨끗하게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요 위에 부분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코코스를 많이 집어넣어서, 즉 OC를 낮춰갖고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다겠죠. 그렇게 해서 흘러내리게 하는데, 이 부분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장인물을 조금 더 낮춰서 장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면은 요 코코스만 집어넣는 비율을 점점 낮게 하는. 그러면 위에 부분은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즉 그래 이제 그 상태가 이제 감촉입니다. 감촉.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리닝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는 이제 감촉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밑에 어떻게 됩니까? 밑에 부분에 용융물이 고여 있죠. 용융물이 고여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전 고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보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노상부가 있고, 여기가 노저면요. 출선구가 요 위에 있어요. 약간 노저 바닥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항상 고여 있거든요. 이만큼을 늘 유지를 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용융물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혹시 이것이 없으면은 여기서 용융물이 흘러내리다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어느 정도 용융물을 늘 갖고 있어요. 항상 요만큼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요 위에 부분만 요 출선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위에 부분. 근데 이제 노를 이제 해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다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노저 출선입니다. 노저 밑에로 여기로 출선을 시키는 거죠. 이쪽 출선구로 출선구 시키는 거 아니라 노저로 출선시켜서 이 안에 있는 용융물을 전부 다 빼내는 거죠. 그래야 요 밑에까지 싹 깨끗하게 싹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저 출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 내부가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싹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노를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물을 뿌리는 작업이 주수냉각입니다. 물을 뿌리는 것이. 그래서 물을 넣어서 냉각을 시켜갖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148번에 보면 총풍 조업 중에서 네 번째가 이제 주수냉각 작업 있죠. 주수냉각. 물 뿌릴 때 노정 살수량의 가감 혹은 노정을 밀폐하고서는 일정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혹시 논의 유입을 차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물을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을 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으면서 물이 H2O인데 이것이 분해가 돼서 H2하고 O2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이거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노 내용물이 적기 때문에 냉각 및 해체 기간이 짧아 개수 기간의 단축에 유효한 방법은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공로 취지법이라고 합니다. 공로. 그래서 이제 그 공로법 하면 저거죠. 광석은 넣지 않고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고로조업에서 송풍 온도를 높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통 송풍 온도를 높이는 거, 이걸 보고 고온 송풍 그렇게 표현하죠. 고온 송풍. 그래서 우리가 고온 송풍은 한 1000도에서 1300도 정도의 고온의 공기를 불어넣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고온 송풍하면 첫 번째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죠. 즉 생산 속도가 상승, 생산량 증가, 또는 출산량이 증가. 이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출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코스는 적게 쓸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온도를 이미 높은 온도로 이렇게 공기가 자체가 높은 온도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코코스비를 저하할 수 있다. 즉 코코스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분도 감소되죠. 왜 그러냐면요. 코코스에서도 그 맥석 성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코코스에 있는 맥석 성분을 회분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회분 같은 게 적어. 그러면 회분이 적다는 얘기는 회분의 주성분은 SiO2와 Al2O3이기 때문에 이 SiO2와 Al2O3 이거가 있으면 염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염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넣어야 된다겠죠? CaO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양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이 줄어들면 이 CaO도 적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석회석 사용량도 절감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1번 고로조업에서 복합송풍. 복합송풍을 하면요, 고온송풍하고 틀립니다. 고온송풍은 단지 온도만 올린 거고요. 복합송풍은 송풍을 할 때 다른 걸 같이 넣어주는 것이 복합송풍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조습송풍이라고 있는데, 조습송풍은
수분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요 송풍을 할 때 여기다가 수분을, 그러니까 습도를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조습 송풍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겨울철에는 습도가 매우 낮거든요. 그러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이 습도에 따라서 고로 노항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늘 맞춰주는 겁니다. 일정하게. 그런 게 이제 조습 송풍. 그 다음에 산소 부하 송풍. 산소를 조금 더 넣어주는 거죠. 그런 게 산소 부하 송풍이고. 그 다음에 연료 첨가 송풍. 연료를 아예 여기다가 이제 코크스 대신 다른 연료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런 게 연료 첨가 송풍. 그래서 요 연료 첨가 송풍을 보고 또는 뭐 PCI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52번. 고르조업에서 조습 송풍. 아까 습분을 넣어주는 거라고 했죠. 습기를.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고로 노항이 안정되거든요. 그러면 고로 노항이 안정되면은 생산성이 좀 높아지고 행인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해서 생산성 높아지고, 그 다음에 코크스비는 적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송풍 중에 습분을 이제 높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조습 송풍이다. 그 다음에 연료 첨가 송풍에서 취입 연료. 아까 PCI 형태라겠죠. PCI 조업을 보고 이제 연료 취입 송풍 또는 뭐 연료 첨가 송풍이라 그러는데, 이때 거기 쓰는 연료는 무엇이냐 이게. 그래서 타르 또는 천연가스 또는 COG 또는 중유 또는 뭐 미분탄 같은 거, 이런 것 등을 이제 송풍할 때 이런 것 등을 이제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연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54번. 노정 가스 간의 가스류를 컨트롤 밸브를 설치해 갖고 조정 가스 압력을 높여서, 그러면 결국은 노가 이렇게 있을 때 노 위에 부분 노정에, 여기가 조정이 아니라 노정이겠네. 노정 가스 압력이죠. 조정이 아니겠죠. 잠깐만요. 조정? 노정이겠죠. 노정이. 자, 이렇게 노정 가스 압력을 높여서 하는 거. 여기 압력이 높으면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송풍할 때 송풍되는 이 공기가 여기 압력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 이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지죠. 그래서 간접반응을 더 많이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전 고압조업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전 고압조업의 효과가 여기 보면 출선량이 증가해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가스 흐름 속도가 좀 늦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환원이 많이 되죠. 간접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전 더 훨씬 더 빨리빨리 철광석이 환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선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료비를 또 저하할 수 있죠. 간접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스에 의한 간접 반응이라면, 가스에 의한 간접 반응은 아까 앞에서 발열 반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니까는 에너지를 좀 적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연료비가 적게 된다. 그 다음에 노황 전체도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 압력의 차도 이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어느 정도 얘가 여기 속도가 늦으니까는 가스 압력의 차도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운데 부분하고 이런 주변 부분하고 압력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노정압에서 요 위에서 노정압 발전기가 있거든요.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정압 발전량을 늘려갖고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56번. 행잉으로 상승된 논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런 거 보고 이제 취발이라 그러는데요. 취발 또는 채널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렇게 고로가 있을 때 이제 행위에 의해서 여기에 광석이 이렇게 걸려 있다 그래요. 이렇게 여기에 부착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착돼 있으면
다른 쪽으로는 가스가 잘 빠져나가는데 이쪽으로는 가스가 제대로 못 빠지죠. 여기에 광석이 부착되어 있으니까요. 광석이 못 빠져 있다가 이것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거 어느 쪽으로 한 거는 쫙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쪽으로 어느 특정 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빠져나가는 현상 보고 지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157번. 일정 시간 장인물이 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정체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하지 않고 이렇게 걸려 있는 거. 행행 그렇게 표현한다겠죠.